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긴장감이 높아져 갑니다. 대선 기간 후보들을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 주자 그리고 대선 기간에 이슈가 되는 인물을 나달 털듯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목요일, 금요일인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은 없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 꼭 하세요. 네, 투표가 가까워지는 만큼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굴 털어보실 건가요? 네, 인물 탈곡기도 벌써 7번째 순서인데요. 네. 처음으로 대선 주자가 아닌 사람을 선정해 봤습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야 뭐 출마는 안 했지만 그래도 후보만큼이나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니까 한번 털어볼만 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정치 이력에 뿌리 깊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광훈이 만들어냈고 전광훈이 지지하는 김문수를 한 번 더 탈탈 턴다라는 차원에서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만만치 않게 털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교회에서 무슨 원산 폭격을 지시해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머리에 땅바닥을 대고 이른바 엎드려 뻗쳐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건데요. 네. 군대 안에서도 이게 가혹행위라고 해서 금지된 행위거든요. 네, 군대 용어로 하면 꼬라박아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제 이분들이 전광훈 목사가 조직한 자유마을이라는 단체의 어떤 지역위원장들인데요. 네. 지난번 극우 집회에 자기 마을 소속 회원들을 100%다 동원하지 못한 죄로 벌을 받는 겁니다. 전 목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대규모 집회 상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일 집회의 2배는 와야 된다. 너네 이번엔 똑바로 동원할 수 있냐? 제대로 해라. 못하겠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가혹행위를 한 겁니다. 그 시키는 정광훈 목사도 그렇지만 그 일 또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정말 경악스럽네요. 이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참여한 측근들도 설교 내지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말리기는커녕 전광훈을 추앙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발언들 몇 개 살펴보면요. 네. 몸살이 왔는데 어제 목사님과 통화 한번 하고 나니 싹 나았다. 투표소 감시를 지시했나 봐요. 투표소 감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내리신 나라를 구하는 지상 명령이다. 대한민국 중심은 광화문과 전광훈 목사님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몸살이 다 나았다고 하니까 거의 그냥 광신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참. 저때 전광훈 목사가 딱 한 사람만은 예. 칭찬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는 4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통화를 안 해도 교감을 안 해도 내 생각을 너무 잘한다 라면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교감을 안 해도 너무 잘한다. 마치 한 몸 같은 그런 관계네요. 그러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김문수 후보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절반은 전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스스로 말하거든요.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가 공개한 전광훈의 강연을 보면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퇴임하고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면서 둘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광화문 운동이 시작되고는 전광훈이 나올 때마다 옆에 딱 서서 전시가 하는 연설을 모두 다 외우기까지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뭐 딱히 이게 정광훈과 선을 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 강제 단일화 시기 기억하시죠? 네. 그때 관훈 토론회 후보가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극우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라고요. 전광훈 세력이 의병처럼 나라를 구하는 존재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기독교 교회 조직과 말씀에 의해 버틴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문수와 전광훈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일각에서 김문수를 전광훈 아바타다라고 칭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한몸 같은 김문수 후보. 이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정광훈이란 인물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극우의 아이콘이 되었나요? 네, 다음으로는 일개 목사가 극우의 아이콘으로 된 리더가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죠. 예. 처음 전광훈이 정치권에 얼굴을 비친 거는 2007년 대선 때였습니다. 2007년 대선 아주 한참 됐군요. 네, 마산에서 열린 종교 네. 집회에서 이번에 이명박 안 찍는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다라고 협박한 게 유명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다음 해죠. 2008년 기독사랑 실천당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자유통일당까지 여러 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에 적극 개입해 왔습니다. 전광훈이 극우의 아이콘이 된 건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도 주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전 국가와 국민을 주체 사상을 강요하고 있고 그 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검찰, 경찰, 군대, 거기에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동원하고 있다면서 하야 촉구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본인의 단식은 하루 만에 종료가 된 게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전광훈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2019년 9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창설했는데 여기서 주관하는 집회에 김문수,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같은 유명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선동에 온갖 정치인들이 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짝이 된 거네요. 네, 그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때도 정치인들 대거 집회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 시작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엎드려 뻗쳐까지 시켜가면서 대중을 동원하는 강력한 조직, 이 결집력과 동원력이 정치인들에게는 강력한 유혹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과 보수 정당이 극우 종교와 결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더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려가 있다 해도 절대 결별하지는 또 않잖아요. 그렇겠죠.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은 발디딜 틈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오늘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열심히 나왔던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이 뭔지, 그 사람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정부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질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김문수와 한몸인 전광훈, 다음으로는 몇 가지 키워드로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빤스 막말 목사입니다. 그 유명한 빤스 목사요. 정광훈 목사의 그 별명 아닙니까? 네, 대표 예. 별명인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 전광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장 많이 알려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2005년 대구에서 열린 종교 집회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매우 불쾌하긴 하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보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빤스 목사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그 전체 문장을 보니까 참 경악스럽네요, 정말. 너무 좀 더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빤스 목사인데 목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신성 모독 발언으로도 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발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발언도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에서 한 발언이었고요. 지금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0년도 더 자신을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면서 내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친하다, 가까운 사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종교인들과 또 신앙인들한테는 굉장히 용납되기 어려운 신성모독일 텐데요. 네, 당시 한 교계 관계자도 예. 전광훈의 발언은 10계명 중 예.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탄적 표현이다.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막말들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드리자면 고 박원순 시장 서거에 대해서는 박원순이가 죽으니까요. 국민들의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국민들이 헌해졌어요. 앞으로 몇 명만 더 죽으면 아마도 하하하하. 그 고인의 죽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멋대로 떠들어대니까
이 정상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사람인데요. 보니까. 그럼요. 또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는 네. 주여 문재인 절대 자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우리나라 백성들은 사실과 관계없이 자살하면 다 그쪽 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깜빡만 갔다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하하.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좋아하는 거는 좌파 종북주의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기뻐 뛰고 난리다.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정말 이건 듣고 있기가 참 힘들군요. 이게 또 설교랍시고 한 말이잖아요. 예. 듣고 있던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그러게요. 저 말에 하하호 같이 웃고 아멘을 외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집단적 광기 속에 살길래 저러시는 건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또 김문수 후보 하면 프로 막말러잖아요. 그렇죠. 망언으로 정말 유명한 분인데 아마도 전광훈이 막말을 해도 세를 계속 확장을 하는 걸 보면서 따라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스승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전광훈 구속에 그리도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 놓고도 안 울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은 가짜 목사입니다. 네. 전광훈은 1978년 대한신학교에 입학해서 1984년 졸업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 졸업한 다른 분과 비교해 보면요. 졸업장 양식이 다릅니다. 또 대한신학교는 1981년이 되어서야 정식 신학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입학한 전광훈은 정식 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양대 신학대학원에도 진학을 했다는데요. 실제 다닌 학기 수와 성적 증명서 내용이 달라서 위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증도 보통의 것과는 발급처가 다르고 증명서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개한 안수일자가 달라서 이거 역시 위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은 목사가 아직도 어떻게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의아한데요. 네, 실제로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죠. 한국기독교 총연합의 대표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한기총은 각종 비리로 교단의 70% 이상이 탈퇴한 허울뿐인 단체이긴 했지만요. 그 한기총 이름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한기총을 정치질에 이용한다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기총에 어떤 이단으로 알려진 한 목사를 5억 원 뇌물을 받고 회원으로 받아주었다는 의혹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이단 옹호라고 간주가 되어서 원래 전광훈이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한 건데요. 자신은 제명되기 전에 제발로 나와서 다른 새로운 교단을 차렸기 때문에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고될 줄 알고 미리 그만둬서 자기 회사를 차려서 사장님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어떤 의미로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는 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텐데요. 이 기독교 신앙과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한국 정치를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 전광훈 목사를 보고 있노라면 많은 참담함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켜보는 하나님 심정은 어떠실지 제가 다 죄송스럽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전광훈 탈곡 다음 키워드는 노인 등치는 장사꾼입니다. 노인을 등친다. 그 집회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헌금을 많이 건네봅니다. 네, 그건 기본이고요.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중입니다. 뉴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광훈 씨와 관련된 유관사업체는 13곳이 있습니다. 이 중 딸 전한나 씨가 대표 또는 임원인 사업장이 8곳이고요. 대표적인 게 선교카드입니다. 정광훈 씨는 그간 신도들과 집회 참석자들에게 선교 카드를 발급하라고 권유를 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명목인데요. 올해 초 기준 4만 명에 달하는 카드 가입자 중 85%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요. 이 카드 사용액 일부는 전시의 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체가 딸이 주도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입니다. 시니어 전문 알뜰폰이라고 하지만 일반 알뜰폰의 요금의 거의 2배가량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광훈은 선교카드와 알뜰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또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라면서 권유가 아닌 강요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뜰폰이 문제인 게 폰과
휴대폰 사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제3자 정보 공개 동의 조항을 통해서 전부 전광훈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업체 중에는 콜센터가 있고요. 또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 업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한 어르신들의 그 정보를 이제 콜센터로 다른 영업에 활용하고 또 여론조사에도 활용하고 이런다는 거네요. 네, 특히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예. 조사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단계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 가보신 분들 보셨을 텐데요. 천막 치고 물건을 팝니다. 예. 광화문 몰이라고요. 예, 그죠. 기억이 납니다. 난 웬 집회 현장에서 약을 파나 봤어요. 네. 그 집회 참석한 어르신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집회하는데 한 번에 1,000억씩 든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 사라 라면서 이른바 애국 굿즈라는 것들을 판매합니다. 온라인 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딸이 또 따님이 사내 이사로 있는 라이피스라는 업체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파는 만큼 돌려줄 테니 집회도 오고 이번 기회에 돈도 벌라라면서 판매자도 모집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로군요. 네, 실제 홈페이지를 오늘 들어가 봤는데요. 광고 문구가 라이피스 사업으로 건강업, 애국업, 경제적 보상을 얻으세요 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에 알뜰폰에 쇼핑몰에 콜센터에 여론조사 관련 업체에 네, 거기에 부동산 투자, 출판업, 상조회사 꽃배달, 광고대행, 거기에 자유일보라는 언론사까지 죄다 전광훈 본인 혹은 가족들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광훈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말은 애국 집회라고 해도 결국 자기들 입속 챙기는데 종교를 이용하고 어르신들을 동원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정가운 키워드 더 남았습니까? 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중요한 문제지요. 지난번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해 지금도 내란 선동죄로 입건된 상태지요. 네, 국민 저항권 언급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 소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공용물 파괴, 특수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초기에는 반짝 수사를 하는 것 같더니 지금 좀 답보 상태입니다. 아마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란 선동 피의자 전광훈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옹호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김 후보 측에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심이군요. 현 대선 후보와 한몸인 전광훈. 불법 개헌 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확산하면서 계엄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더더욱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이 전광훈이란 인물의 위험성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장 배덕만 교수님 말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광훈은 한국 보수의 사채업자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적으로 사고쳐서 부도난 보수가 마지막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 손 벌리는 곳. 그럴 때마다 전광훈은 너희들이 가봐야 어딜 가느냐, 결국 나한테 올 거 아니냐 라며 기고만장해집니다. 하지만 전광훈의 본질은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면 정치적 파산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 보수의 사채업자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혜의 인물 탈곡기였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